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뒤바꾸는 순간을 저는 보았습니다. 단순한 생과 사를 넘어서는 전쟁이나 현대사회의 인생사에서 한 번쯤은 진정한 리더를 갈망해 보셨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상사, 어려운 결정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지도자, 인간미가 넘치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 오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진짜 영웅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져 있던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영웅담보다 더 가슴 깊이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저는 마이클 하퍼 CNN 다큐멘터리 채널의 베테랑 프로듀서입니다. 올해로 방송계에 몸담은 지 27년째가 되었습니다. CNN의 역사 전문 PD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링컨, 처칠, 나폴레옹 등 서양 역사 속 인물들을 집중 조명해왔습니다.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다루지 못한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진정한 위대함을 제대로 서양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는 단순한 동양의 영웅이 아니라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시청자층이었습니다. CNN의 역사 다큐멘터리는 주로 서양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동양의 인물을 다루는 것은 큰 모험이었어요. 미국 시청자들은 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없다. 이순신은 너무 생소한 인물이다라는 말만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습관처럼 틀어놓은 유튜브에서 해군 전문가들이 이순신에 대해 토론하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해군 전략연구소의 토론회였어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순신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로버트 윌슨 교수, 미국에서 손꼽히는 해전사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순신의 명량해전은 전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기적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은 동양만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마지막 작품으로 이순신의 진정한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CNN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티븐 콜린스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티븐은 저보다 15살이나 어렸지만 제가 신입 시절 가르쳤던 후배였습니다. 스티븐, 마지막 부탁이 있네. 스티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 또 역사 다큐죠? 그래, 이번엔 이순신이야. 스티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이클, 요즘 시청률 아시잖아요. 아시아 역사는 더더욱.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이순신을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으로 평가하는 장면,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의 전략을 가르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순신의 리더십이 현대 경영학에서도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들이었죠. 이건 단순한 동양 영웅 이야기가 아니야. 세계가 주목해야 할 위대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라고. 스티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떻게 미국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건가요? 저는 준비해온 기획안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미국 해군 전략연구소로 갈 거야. 세계 최고의 해군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이순신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엔 한산도, 명량, 노량으로 이어지는 실제 전장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풀어갈 거야. 단순한 역사 다큐가 아니라 로드 무비처럼 현장의 생생함을 담을 거라고. 스티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젊은 서브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하셔야 해요. 소셜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접근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제 파트너가 된 사람은 30대 초반의 신예 프로듀서 제시카 김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인물이었죠. 제시카와의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오래된 다큐멘터리 제작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고 저는 그녀의 너무 현대적인 접근법에 회의적이었죠. 마이클, 이순신을 현대 리더십 이론에 비추어 분석하면 어떨까요?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혁신적 CEO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제독을 21세기 실리콘밸리 기업가들과 비교한다니요? 하지만 제시카의 주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이순신에게 공감하려면 친숙한 맥락이 필요해요. 이순신의 혁신적 함선 설계는 잡스의 아이폰처럼 게임 체인저였고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승리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비슷하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미국 시청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강점을 살려 바다의 전략가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기획을 발전시켰습니다. 첫 촬영지는 미 해군 사관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제임스 워싱턴 교수를 만났죠. 그는 30년간 해전사를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이순신의 전술은 지금도 해군 전략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열세한 전력으로 우세한 적을 이기는 비대칭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연구되고 있죠. 워싱턴 교수의 연구실 벽에는 넬슨, 나폴레옹과 나란히 이순신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순신이 해전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높이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이순신의 리더십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뛰어난 지휘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개인적 명예보다 국가와 부하들의 안전을 우선시했죠. 이런 리더십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나폴레옹과 넬슨만 연구해온 저에게 이순신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난중일기를 통해 내면의 고뇌와 결단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첫 위기는 뉴욕에서의 인터뷰 중에 찾아왔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 마이클 포터 교수와의 인터뷰가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포터 교수의 비서가 연락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교수님께서 일정상 인터뷰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임무를 급히 섭외해야 했는데 제시카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이클, 하버드에 한국계 교수가 있어요. 데이비드 김 교수님인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현대 경영학에 접목한 논문으로 유명하시대요. 우린 급히 데이비드 김 교수를 찾아갔고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열렬한 팬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 CEO들에게 이순신의 리더십을 강의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혁신가였죠. 거북선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전투함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부하들에게 영감을 주는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았습니다. 이런 자질은 오늘날 최고의 CEO들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김 교수의 인터뷰는 다큐멘터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얻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실제 전장을 따라가며 이순신의 발자취를 좇을 차례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처음 만난 사람은 이순신 연구의 권위자인 박성훈 교수였습니다. 그의 안내로 한산도, 명량, 노량 등 주요 해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순신이 하객진 전술로 일본 함대를 물리친 곳입니다. 하객진은 학의 날개처럼 배를 배치해 적을 포위하는 전술인데 이순신은 이 지형과 바람, 조류를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실제 전장의 선이 역사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함이 느껴졌습니다. 좁은 해협, 빠른 조류, 그리고 주변의 섬들. 이 모든 것이 이순신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가장 놀라웠던 곳은 명량해협이었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고 조류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순신이 12척으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곳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울돌목이라고 불리는 이 좁은 해협은 조류가 매우 빠르고 양쪽에서 물이 부딪히며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순신은 이 자연의 힘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명량해협에서의 촬영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쳐 촬영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일정은 빡빡했고 다시 명량으로 오기는 어려웠죠. 저는 좌절했지만 제시카가 희망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기상청에 연락해봤어요. 내일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잠시 날이 갤 거라고 합니다. 그날 밤 우리 팀은 잠을 포기하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새벽 3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명량해협으로 향했죠. 예상대로 새벽 4시부터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명량해협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빠른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울음소리 같았죠. 그래서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순신이 이 자연의 소리까지 자신의 전략에 활용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절정에 달했을 때 CNN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스티븐이었어요. 마이클, 죄송한데 경영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아시아 역사 다큐가 과연 시청률을 얻을 수 있을지.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가 싶었죠. 제시카도 충격을 받았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촬영한 영상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시카는 우리가 촬영한 영상 중 가장 감동적인 부분들을 모아 15분짜리 트레일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학자들의 인터뷰, 실제 전장의 모습, 그리고 이순신의 지도력과 혁신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영상을 CNN 내부 시사회에서 상영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CNN 국제부 부사장이 깊은 인상을 받았고 다큐멘터리 방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다큐가 아니라 리더십과 혁신에 관한 보편적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아시아 시청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죠. 마침내 바다의 전략가 이순신이 CNN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은 역사 다큐멘터리 중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리더십과 경영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의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이순신의 전투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의 혁신적 사고,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모범적인 리더십을 현대적 관점에서 조명했죠. 방송 후 가장 감동적인 연락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가 직접 감사 메시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하퍼 씨,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미국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이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의 리더십에 관한 특별 강연을 요청해왔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이순신의 위기 관리 전략을 연구하는 새로운 과정을 개설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 방송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공식적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작품으로 동서양을 잇는 역사적 가교를 놓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제시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CNN에서 승진했고 이제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덕분에 역사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엔 세계 각국에 잊혀진 영웅들을 조명하는 시리즈를 준비 중이에요. 역사 속 숨겨진 거인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듯이 역사 속 위인들의 지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테니까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현충사를 찾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군님, 당신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당신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제 방송 인생 마지막 작품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것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앞두고 남겼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개인의 명예나 인정보다 더 큰 가치, 나라와 백성을 위한 헌신. 이런 가치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1년 저는 공식적으로 CNN을 떠나 은퇴했지만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전략가 현대 리더를 위한 이순신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 CEO들과 군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실리콘밸리의 유명 테크 기업 CEO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하퍼 씨, 귀하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한 해군 참모총장으로부터도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펜타곤에서 고위 장교들을 대상으로 이순신의 전략적 사고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제게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일화를 넘어 현대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시카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이클, 큰 소식이 있어요. 할리우드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영화화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다큐멘터리를 본 후 감명받은 제작자가 연락해왔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할리우드가 아시아 역사 인물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작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 서사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적 고뇌, 정치적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개인의 영달보다 국가를 우선시한 헌신. 이는 보편적인 인간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 제작자의 진정성에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영화 제작의 역사 자문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박성훈 교수와도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그는 기꺼이 자문단에 합류했습니다. 영화 제작 준비 중에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다큐멘터리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대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스티븐이었다는 점이었죠. 마이클, 축하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당신이 옳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정말 세계적인 가치가 있었군요. 영화제 참석을 위해 다시 한번 제시카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시상식에서 우리 다큐멘터리는 결국 국제2회에 기여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 소감을 말할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의 것이 아닙니다. 400년 전 바다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 위대한 영웅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 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수상 후 한국 방문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큐멘터리의 성공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행사에 초청받은 것이었죠.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는 많은 이순신 연구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퍼 씨, 우리 선조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인간적 고뇌와 국가에 대한 헌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한 위대한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경력의 마지막 작품이 이토록 의미 있는 것이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서양 역사만 다루다가 마지막에 동양의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미국 대학들에서 이순신에 관한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학생들이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저는 항상 같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순신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순신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개인적 영달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았고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책임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보살폈죠. 이런 가치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어제는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동양계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에 대해 들어왔지만 그저 민족의 영웅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 그가 세계적 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부심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그 학생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면 할리우드 영화의 첫 촬영이 시작됩니다. 저는 자문역으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어떻게 스크린에 담길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더 이상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가 공유하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 던진 반향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독, 좋아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